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3대왕 태종 이방원이와 그 주변에 그 같이 동시대 인물들, 동시대 살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그 이방원이의 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아니면은 그 배다른 그 형제의 엄마 뭐 이런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방의가 있습니다. 이방의는 이방원이의 형이죠. 그다음에 태조의 삼남이죠. 이간대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원이보다 7살이나 위인 바로 이제 친형이죠. 1360년에 태어나서 1404년에 44살에 일찍 병사를 하게 됐습니다. 태조의 삼남이고 신의 왕후 한씨의 삼남이죠. 성질이 상당히 온화하고 취해도 정치를 말하지 않는다라는 신중한 사람인데 결국 1400년은 2차 왕자의 난 때 그 사남인 동생인 이방간이가 주도한 그 2차의 왕자의 난에 가담했다는 그 죄를 같이 뒤집어 쓰고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지에서 아마 병이 들어서 죽지 않았나 해서 43살에 1404년 4년 유배 간지 4년 만에 43살에 일찍 병사로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태종 이방원이의 바로 위의 형인 이방간 희안대군이라고 하는데 1364년에 태어 1421년에 57살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태조의 사남이고 바로 방원이의 바로 윗형입니다. 1400년 이 사람이 1400년에 36살 때죠. 36살 때 2차의 왕자의 난을 주도를 합니다. 근데 그 어떻든 그 방언이한테 진압을 당해서 유배를 갔는데 어떻든 그 1400년부터 그 유배를 간 이후로 21년을 더 상당히 오랫동안 살다가 57살에 1421년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원이보다도 3살 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원이는 정한대군이죠. 이방간이는 희안대군. 그 위에 형은 이방의는 이간대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바로 이제 제일 큰 형, 태조 이성계와 그 신의 왕후 한씨의 이제 첫째 아들은 이제 일찍 죽었고 이제 둘째 아들이 바로 이남이 바로 이제 그 정종이죠. 정종. 이 정종이 이제 조선의 2대 왕으로 즉위를 하게 돼요. 1357년에 태어나 1419년까지 62살에 죽었습니다. 재위는 1398년 1차 왕자의 난으로부터 시작해서 1400년 2차 왕자의 난 때까지 41살에 즉위를 해서 43살에 이제 퇴위를 한 거죠. 퇴위를 한 후에도 9년 동안을 더 잘 먹고 잘 살다가 간 게 바로 이남인 정종입니다. 이방원이보다도 10살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차가 많은 그 위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그 2차 왕자의 난 1400년에 2차 왕자의 난을 주도한 그 이방간이는 그 유배를 전국 각지로 유배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한 그 왕자의 난 이후에 21년을 더 산다고 하지만은 수도 한양에 못 들어오고 전국 각지로 유배를 20년 동안 떠돌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황해도 토사년으로 갔다가 경기도 안산군으로 갔다가 익주로 갔다가 전라도 순천으로 갔다가 전라도 완산으로 갔다가 다시 황해도 토산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사방으로 돌아다닌 거죠. 1418년에 죽기 3년 전에 세종대왕이 즉위를 하면서 세종이 이제 한양으로 오시라 하는데도 이제 잘 안 가게 되죠. 그래서 1422년에 태종이 사망을 하는데 그 태종 사망 1년 전에 이방간 2차 왕자의 난을 주도한 이방간이가 태종 죽기 전에 바로 1년 전에 그 형이 먼저 죽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박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포 장군이 있는데 이 박포 장군은 1392년 조선이 건국할 때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대장군이었습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 때 큰 공을 세워서 지중추 부사가 되지만은 1등 공신에 봉해지지 않은 데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다가 1400년에 2차의 왕자의 난 이방간이 주도한 왕자의 난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는 방언이한테 패배를 하고 유배를 당한 후에 처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태조 이방원이의 이복 동생들, 어린 동생들, 그들 다 쫓아내죠. 그 사람들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방석이라고 있어요. 이방석이가 의안대군인데, 1382년에 태어나서 1398년, 16살에 죽게 되죠. 16살에. 근데 이 방석이가
신덕왕후 강씨의 막내 아들입니다. 태조 때 1390년에 왕세자로 책봉이 되죠. 1392년 10살 때 왕세자로 책봉이 되고, 이 사람이 세자를 할 동안에 10살부터 16살까지 세자를 하다가 16살에 죽었는데, 이 방서희가 세자일 동안에 부인인 현빈 유씨가 내시인 이만과 간통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현빈 유씨하고 내시 이만은 바로 처형되고, 새 부인인 현빈 심씨를 얻게 되겠습니다. 1396년에 14살 때 그 모친인 그 신덕 왕후 강씨가 사망을 하면서 이 사람의 운명도 몰락의 길을 걷게 되겠습니다. 2년 후에 이제 그 방언이한테 죽으니까, 그 2년 전에 이제 그 엄마인 그 강씨가 죽은 거죠. 이 강씨가 있을 때는 세력이 강했죠. 왜냐하면 그 후궁으로서 20살이나 많은 태조 이성계를 좌지우지한 게 이 강씨였기 때문에, 어떻든 그 1398년에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을 때 광화문 앞에 방언의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쌓였죠. 그래서 이제 이 16살이지만은 방석이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방언이에게 대항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 밖에 동종을 살펴보니까 광화문부터 남산까지 방언이의 정예 기병이 꽉 찼다. 그래서 군사 대응하기를 포기를 하고 결국에는 이제 처형당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그 방석이의 형이 이 방번인데, 방번이는 한 살 많아요. 1381년부터 1398년까지 해서 16살에 죽었습니다. 무한대군이고, 그 신의왕후 강씨의 장남입니다. 조준 정도준이가 이 사람은 장남이지만은 세자가 되는 거 반대를 했습니다. 성격이 광망하고 경솔하다. 그래서 아무튼 1차 왕자의 난 때 같이 방석이와 같이 방번이도 처형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엄마인 신덕왕후 강씨를 볼 것 같으면, 강씨는 1356년부터 1396년까지 40살에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했고, 이성계보다도 20살이 어린 연하입니다. 이 신덕왕후 강씨가 태조 이성계를 만난 그 경위를 볼 것 같으면, 호랑이 사냥을 가던 이성계가 우물가에서 여인 강씨를 만나서 목이 말린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상당히 미인인 이 강씨가 바가지에 물을 주면서 거기다가 버들잎 한 줌을 뿌립니다. 그 이성계가 물 못 먹게 왜 여기다 뿌리냐고 성질을 내니까, 천천히 마셔라. 급하게 마시면은 탈이 난다. 그래서 이성계가 그 지혜에 감동을 하고 머리가 좋은 거죠. 그래서 더군다나 미인이고 이 지방 호족의 딸로서 권문세가의 딸인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1392년에 강씨가 36살 때 이성계가 조선의 왕이 되면서 왕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성계가 그 해주에서 낙마를 해서 이제 움직이지 못할 때 고려말 권신인 정몽주가 이성계 팔을 제거할 시도를 한 거죠. 그 수문화 시중이었으니까 최고 높은 그 국무총리 이제 둘이서 같이 하고 있었죠. 이성계하고 정몽주가 둘 다 수문화 시중. 그래서 둘 다 이제 그 최고 위지. 좋은데 이제 이성계가 이제 다치니까 정몽주가 이제 이성계를 몰아내려고 시도를 해서 이성계 부하들을 전부 뭐 귀양을 보내고 그러죠. 정도전, 조준 뭐 이런 사람들은. 그랬을 때 이제 이 그 신덕왕후 강씨가 결단을 내려서 이방원이를 보내서 이성계를 개경으로 데려옵니다. 수완과 결단력이 있는 걸로 돼 있고, 1396년 40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석과 이방원이가 살해가 되고, 이 방석과 방번이가 처형이 되고, 사위가 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강씨의 딸인 경순공주는 여자 승이 되는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태종은 이방원이는 서울 금고령 적서 차별을 제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자는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신동왕후 강씨를 왕비에서 그 후궁으로 격하를 시키고, 정동에 있는 그 묘지를 정릉으로 이장을 시켜버립니다. 그다음에 묘소도 훼손을 하고 봉분을 완전히 깎아버려서 완전히 그 묘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그 엄마의 그 한씨가 아니고 배다른 엄마다 이거죠. 그 강씨를 묘소를 완전히 훼손합니다. 그 묘소가 완전히 홍수로 파손이 돼서 모두가 붕괴가 되고 건축이나 다리복구용으로 사용되면서 이 그 강씨의 묘지가 완전히 파손된 걸로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